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현들입니다. 여러분 차 타고 다니시죠? 또 차 아마 요새 같은 경우 또 차 많이 타실 텐데 더우니까 경유를 넣고 다니시는지 휘발유를 넣고 다니시는지 한번 여쭤보면 아직까지는 휘발유가 좀 많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실질적으로 조사를 해보면은 이 경유차 쪽으로 쏠려가는 게 이게 심상치가 않을 정도로 경유로 많은 무게 중심을 옮겨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장보는 남자 시간에 경유, 휘발유 이쪽에서 경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디젤 쪽으로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따른 내용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자동차주가 별로 이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부각된다면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떠한 보도 자료가 있는지 먼저 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 함께 보시면은 이젠 디젤 차가 대세다. 상반기 판매 비중이 가솔린, 그러니까 뭐 휘발유를 넘어섰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디젤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판매 비중이 50%가 넘었다면 두 대 중에 한 대는 디젤 차라는 얘기죠. 아마 최근 들어 그 SUV가 많이 팔리고 하는 것, 또 여행 수요가 증가되는 것, 이런 것도 아마 영향을 미쳤겠습니다만 국내 대표 그 자동차 회사인 현대 기아차가 최근 들어 보게 되면은 이렇게 가솔린 쪽으로 무게가 실려가는 모습이 자꾸 줄어들면서 이제 디젤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보니까 그 SM이나 이런 그 삼성 관련된 SM이나 뭐 이런 쪽의 차들도 또 마찬가지로 뭐 쌍용차는 원래 그 디젤 쪽으로 좀 무게가 많이 실려 있었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그 디젤 차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이게 우리 국내 시장뿐이 아니더라고요. 우리 수입하는 차나 또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쪽으로 많이 쏠려가고 있다는 것은 어느 종목, 어느 그 자동차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다음 페이지 잠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은 그 상반기 국내 전체 판매량의 59.6%가 뭐냐? 바로 이게 그 디젤 자동차인데 이게 수입차예요. 바로 뭐 상당히 좀 그 레벨 높다라고 보는 그 벤츠 자동차의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또 뭐 아우디라고 하는 그런 그 브랜드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국내 그 자동차는 수입차뿐 아니라 국내 생산 자동차까지도 디젤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향후 이쪽 시장에 무게가 실린다면 디젤 쪽으로 관련성이 커지고 또 디젤에 대한 부분이 경쟁력이 커진다면 의미가 높아지겠죠. 아직은 사실 뭐 기아차, 현대차가 디젤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을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쉽지 않은 부분인데요. 세 번째 보도 내용 마지막까지 좀 정리해서 함께 보면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내용들 자체가 실질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 자체가 왜 그러면은 이렇게 디젤 쪽으로 많이 옮겨가느냐. 뭐 가장 큰 이유는 예전에 디젤 차는 시끄럽다, 소음이 많다, 이런 어떤 편견 아닌 편견이 있었죠. 실제 그런 모습이 있었고. 근데 최근 들어서는 소음이 줄어들고 있고, 소음이 줄어들면서 연비가 높아지고, 또 자동차 힘이 세지고 이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커지게 돼 있는 거죠. 이렇게 돼서 이제 앞으로는 SUV를 포함한 뭐 디젤 관련 자동차들 쪽으로 시장이 많이 개편될 거다라고 보이는데요. 몇 개 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 표를 보게 되면 요거는 어떤 표냐면요. 2014년, 14년을 비교한 건데 유정별 자동차 등록 현황입니다. 이 빨간색이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차고요. 그다음에 파란색이 디젤 자동차를 표시한 건데 2014년, 14년 뭐 비교해 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경유차가 2013년 대비해서 증가된 속도가 엄청나게 큰 거 분명히 보이시죠. 이 경유차 쪽으로 무게 중심이 실리고 있는데 이거 다음 페이지 보게 되면요. 이 경유차뿐 아니라 세계 그린카, 여기에는 뭐 전기차, 경유차, 수소차 이거 죄다 다 포함될 겁니다. 몽땅 다 포함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이런 시장이 커지는데 여기 디젤차까지 커진다고 하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사실 뭐 이제 기술력이 좋아진 부분도 있지만 기름값이 비싸요. 경유값이 싸요. 이것도 영향을 미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가솔린, 디젤차 아닌 휘발유차를 제외한 모든 차종은 수요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죠? 자, 다음에 표를 보면 이거는 사실 그 글로벌 시장을 보기보다는 유럽과 한국을 두 개만 비교를 했습니다만 서부 유럽 쪽, 특히 그 북유럽 쪽 같은 경우는 독일이나 이런 그 노르웨이, 뭐 이 스위스나 스웨덴 같은 이 북유럽 쪽을 보게 되면은 이 경기에 관련된 부분보단
실질적으로 공기 오염이나 뭐 이런 것을 훨씬 더 민감하게 생각하잖아요.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된 그 부분이 디젤 관련된 부분이고,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물론 이제 당장 최근 것은 아닙니다만 조금 시간이 지난 부분이지만 18.7%. 근데 이게 현재 시점에 절반 이상으로 증가되고 있다는 건 엄청난 속도죠. 자, 다음 표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요. 휘발유하고 디젤 차하고 비교를 해서 연료별 차량 신규 등록, 앞서 보셨던 그것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분류를 해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휘발유, 이 가솔린 차나 디젤 차나 뭐 이런 것들 몽땅 알고 있는 걸 제외하고 LPG, 하이브리드 요것만 비교해 본다면 하이브리드가 1%, LPG가 10%가 11%를 제외하면 몽땅 다 디젤과 휘발유 차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이 중에 휘발유 차보다는 디젤 차의 속도가 훨씬 더 가파르게 증가되고 있다라는 점을 분명히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자,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한테 와닿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디젤을 썼을 때 얼마나 더 절약되는가? 또 속도가 낮기 때문에 뭐 그런 것들이야 돈으로 계산이 안 될 수 있습니다만, 디젤하고 휘발유하고 차이가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뭐 몇 가지 예가 나와 있습니다만, 대략적으로 뭐 중형차급 아래에 있는 그 자동차를 보게 되면 경유차의 손익분기점이 한 6.3년, 한 6년, 최고 길면 6년 정도인데 1년에 40만 원에서 한 70만 원 정도 그 유류비가 절감이 된다는 거죠. 요새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 유류비 절감이 효과가 있다라는 것은 뭐 누구나 알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디젤차가 예전처럼 시끄럽고 승차감이 안 좋다면 기름값 절약 대신 그걸 희생하겠느냐? 그렇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들어서는 디젤차가 엄청나게 소음이 줄고 또 오래 가고 편해지다 보니까 이런 기름값을 어드밴티지로 생각해서 교체 수요가 증가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다음 표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이 가솔린하고 디젤차의 뭐 앞서 말씀드린 그 등록 대수를 다른 막대 그래프로 표시한 건데요. 작년에 보게 되면은 요 파란색이 그 가솔린 차고 밑에 게 이제 디젤 차, 휘발유 차가 파란색이고 밑에 게 디젤 차인데 빨간색이 디젤 차인데요. 속도는 엄청나게 늘어나서 아마 올해 앞서 제가 그 처음에 보도 내용 말씀드렸죠. 신문 보도 내용. 거기에서 50% 넘어섰다 했는데 작년에 38.6%인데 올해 50% 넘어섰다면은 속도가 엄청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 디젤차 관련된, 뭐 디젤 엔진에 관련된 부분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 디젤차 관련된 부분의 시장성에 우리가 관련된 종목을 찾는 근거를 거기에서부터 끄집어낼 줄 알아야 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그래프 좀 보여주시죠. 요거는 우리가 자동차를 잘 안 사잖아요. 자동차를 뭐 잠깐 그 렌트하는 것도 있고 장기 렌트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요건 이제 자동차를 렌트하는 투자자들이, 렌트하는 그 소비자들이 어떤 마인드로 변해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인데요. LPG, 중형차 이런 부분이 사실은 예전에는 상당히 매력이 있었답니다. 중형차나 또 중형차에서 LPG를 사용하면 매력적으로 있어서 수요가 증가됐었는데, 이제는 디젤차, 소형차 이쪽으로 수요가 증가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앞으로 자동차 관련 종목을 볼 때 디젤차 출고가 늘어나고 소형차가 출고가 늘어나고 이 두 가지가 섞인 것이 매출이 증가된다면은 아마도 그런 쪽을 주목해서 보시는 게 상당한 의미가 있을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은 한 단면이지만은 자동차 소비자들, 이런 소비자들의 마인드를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분명하게 중요하게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요거는 뭐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를 가지고서 디젤 차의 흐름을 본 건데, 가솔린 차가 대부분 미국과 일본은 아직까지는 가솔린 차인데 독일, 프랑스, 유럽 쪽이 아무래도 디젤 차 쪽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는 부분이죠. 수출하려면 그쪽으로 방향이 잡힐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이런 부류에 속하는가? 물론 이제 완성차 업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쌍용차, 기아차를 예를 들었습니다. 쌍용차가 SUV가 먼저 많이 그 시장을 리드했었고, 기아차가 최근 들어 그런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엔진 관련돼서 현대 위아를 볼 건데요. 첫 번째 쌍용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봉입니다. 일봉 차트인데 최근 들어 주가가 바닥권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SUV를 포함해서 디젤 관련된 부분이 시장에서 언급되고 또 직접 매출이 증가되는 부분이 나온다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죠. 수급이 그래서 이미 들어서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다음에 기아차는 월봉입니다. 계속해서 하락 추세.
오늘도 자동차 업계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만 최근 계속해서 한 4개월간 하락을 했기 때문에 반등할 빌미거리가 있으면 기술적인 반등이 가능하겠죠. 그 빌미거리를 오늘 말씀드린 화두에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필요하고 현대 위아를 다음번 종목으로 볼 겁니다. 계속된 하락은 물론 이것도 역시 월봉입니다. 지속적인 하락으로 23만 원짜리가 10만 원대까지 왔으니까 절반 밑으로 떨어졌죠. 역시 이것도 마찬가지로 엔진 관련된 부분이든지 또 디젤 관련된 부분으로서 뭔가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낸다. 이렇게 뉴스화 된다면 적극적으로 주목해 볼 만하다. 이렇게 해서 오늘 세 종목을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디젤에 관련된 부분으로 오늘 장 보기를 해봤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